안녕하세요. 문화초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임레 케르테스의 운명입니다. 임레 케르테스라는 다소 생소한 이름의 작가는 192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태어난 유대계 헝가리 사람입니다. 1944년 어린 나이에 나치 독일에 의해서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가고 부엔발트라는 곳으로 이감되었다가 1945년 나치 독일이 패망하며 풀려나죠. 헝가리로 돌아온 임레 케르테스는 기자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는 작가로서 번역가로서 명성을 얻죠. 그의 작품은 대개 작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유대인 학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생생하게 묘사한 그의 작품들 덕분에 각종 문학상을 거머쥐며 문명을 알린 그는 2002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임레 케르테스의 유명한 작품 중 하나인 운명은 1975년 당시 공산 정권의 치하였던 헝가리에서 출판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출판 당시에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죄르지 쾌베시의 이야기는 작가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이 작품을 읽어본 저의 개인적인 느낌은 소설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르포에 가깝지 않나 싶었습니다. 주인공이 관찰자로서 수동적 모습으로 유대인 강제 수용소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특이한 느낌의 소설이기도 합니다. 나치 독일이 유럽 대륙을 휩쓸던 당시 유대인들이 겪었던 비극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 시절이 유럽 사회에 남긴 깊은 상처와 지금까지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면 이 작품을 읽을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임레 케르테스가 들려주는 유대인 수용소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죄르지 케베시라는 소년입니다. 그에게는 안나 마리아라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죄르지는 유대인 수용소에 수용되는데요. 그곳에서 번디 치트롬이라는 동양 사람을 만나죠. 또 같은 유대계이면서 수용소에서 간호원 생활을 하는 프에트카와 즈비셰크가 등장합니다.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입니다. 이제부터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주인공인 죄르지 케베시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살고 있는 유대계 소년입니다. 아버지와 친어머니는 이혼한 상태로서 양육권을 가진 아버지와 양어머니와 살고 있죠. 어느 날 아버지가 유대인 노동수용소에 끌려가는데 아버지는 자기가 끌려가 있는 동안에 자신의 사업체가 사라질 것을 우려해서 슈테라는 남자에게 사업장을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버지가 노동수용소로 끌려가기 전날 밤 할아버지 할머니를 비롯한 친척들과 이웃들이 작별 인사를 하러 집으로 몰려오는데요. 아버지는 죄르지에게 양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죄르지는 이날 친척들과 이웃들로부터 자신도 이제 유대인 사회의 일원이 되었으며 공동체의 운명을 함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죠. 그 다음날 아침 아버지는 수용소로 떠납니다. 죄르지는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안나 마리아라는 또래 소녀와 가까워져 연인 사이로 발전하죠. 한편 죄르지는 아직 어린 나이이긴 했지만 정유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 덕분에 유대인 거주지역 밖으로 넘나들 수 있게 됩니다. 자기 또래 소년들과 함께 정유공장에 다니던 어느 날 갑자기 공장으로 향하던 버스에서 유대인들을 하차시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내린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소식은 그들이 그 순간부터 바로 유대인 강제 수용소로 입소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그들은 먹는 물조차 제대로 얻지 못하는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며 오랜 시간 기차를 타고 어딘가로 향합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였죠. 도착한 유대인들은 모든 개인 소지품을 빼앗기고 강제로 삭발당한 상태에서 등급 판정을 받는데 만약 이를 할 수 없는 상태인 사람이라면 바로 가스실로 보내져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죄르지는 그곳에서 4일을 보내고 나서 부엔발트라는 곳에 있는 수용소로 이감됐는데 아우슈비츠보다는 아주 조금 나은 생활을 합니다. 그는 이 수용소 근처에 바이마르라는 도시가 있음을 알게 되고 괴테가 활동했던 바이마르에 대한 동경으로 그 수용소에 호감을 가지게 되지만 곧 근처에 짜이츠 수용소라는 작은 수용소로 또 이감됩니다. 거기서 죄르지는 번디치트롬이라는 남자를 만나는데요. 그 역시 부다페스트 출신이라 둘은 곧 친해집니다. 짜이츠 수용소에서 죄르지는 수용소 생활도 지루해질 수 있다는 충격적 사실을 깨닫고 수용된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자살을 택하지 않고 버텨내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죄르지는 수용소에서 강제 노동을 하면서 번디에게 심신을 의지하면서 생활하죠. 그러다 어느 날 죄르지는 다리에 염증이 생기는데 마취도 없이 무릎을 째 고름을 짜내는 수술을 여러 번 받고 병동에 수용되었다가 다시 부엔발트로 이감됩니다. 부엔발트 수용소에서 죄르지는 같은 유대계이면서 간호원으로 생활하고 있는 푸에트카를 만나고 그로부터 여러 가지 따뜻한 보살핌을 받죠. 그곳에는 푸에트카와 비슷한 처지의 유대인 간호원들이 있었는데 푸에트카와 친한 사이인 즈비쉐크라는 사람도 알게 됩니다. 병동에서의 생활은 계속 이어지고 여러 사람이 죽고 새로운 환자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하죠. 그러다 어느 날 전쟁이 급격히 돌아간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결국 나치 동의를 패망하고 모든 수용소의 유대인들은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가죠. 죄르지 역시 자기 고향인 부다페스트로 돌아오는데 약 1년 만에 돌아온 고향이 그새 많이 변했음을 느낍니다. 그는 짜이츠 수용소의 친구인 번디의 집을 찾아가지만 그는 결국 살아 돌아오지 못했음을 확인하게 되죠. 자기 집을 찾아간 죄르지는 가족들은 떠났고 아버지가 노동수용소에서 사망했으며 양어머니는 쉬태와 재혼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죄르지는 이웃들과 함께 자신이 깨달은 인생과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친어머니를 찾아 나서면서 이 작품은 마무리됩니다.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운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르지는 아우슈비츠 같은 수용소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끔찍한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 중 자살을 택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가스실에서 대량 학살을 당하고 형편없는 음식과 고된 노동으로 인해 죽음을 당할지언정 스스로 목숨을 끊진 않았던 겁니다. 임레케르테스는 극단적 상황 속에서도 살고 싶어하는 주인공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터무니없는 생각에 부끄럽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점점 더 집요하게 마음속을 울려대는 그 은밀한 동경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아름다운 강제 수용소에서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다는 동경이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사람이라면 필연적으로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비록 아우슈비츠 같은 극단적 상황은 아니더라도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지만 모두가 자살을 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필연적으로 가지는 삶에 대한 애착 때문일지도 모르죠. 아무도 자신이 선택하여 삶을 시작하지는 않지만 일단 삶을 시작한 이상 끝까지 살아내야만 하는 운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걸 느끼게 하는 대목입니다. 다음으로 이 작품이 알려주는 인생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유대인 수용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라면 참혹한 장면이 많이 묘사될 것 같은데요. 특이하게도 이 작품은 수용소의 참혹함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인공 죄르지 역시 수용소에서 풀려난 후 수용소 생활을 묻는 이웃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전할 뿐입니다. 이웃 어른들은 죄르지에게 과거의 일을 잊고 새로운 출발을 하라는 식의 조언을 하지만 막상 죄르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는 계속 설명했다. 새로운 삶이란 없고 언제나 예전의 삶을 계속 이어갈 뿐이라고. 끔찍했던 1년간의 수용소 생활을 받아들이겠다는 각오가 엿보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 작품의 백미라고 생각하고 작가가 이 소설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인생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만일 운명이 존재한다면 자유란 불가능하다. 만일 자유가 존재한다면 운명은 없다. 이 말은 나 자신이 곧 운명이란 뜻이다. 우리 삶에서 일어난 숱한 일들을 주어진 운명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그 일들로부터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지만 그 일에 적극적으로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면 거기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뜻일 겁니다. 죄를 지는 수용소 생활을 돌아보면서 그 일이 그렇게 끔찍하지만은 않았다고 회상합니다. 아우슈비츠의 굴뚝에서조차도 고통들 사이로 잠시 쉬는 시간에 행복과 비슷한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죄르지는 수용소 생활에 행복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고통받았던 유대인들에게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가슴에 달고 살아야 했던 노란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치 독일에 의해 점령된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게토라고 이름 붙인 유대인 거주지에서 살아야 했고
가슴에 노란색 별을 달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유대인의 가슴에 달았던 노란색 별은 그들이 우리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인 셈이죠. 하지만 노란색 별을 달고 다녀야 했던 그들 역시 다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이 작품 속에서 죄르지는 자신이 수감된 부엔발트 수용소가 괴테가 활동한 바이마르에서 멀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며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그 남자의 누가 이렇게 늦은 시각에 밤과 바람을 뚫고 말을 달리는가 라는 시를 책을 보지 않고도 암송할 수가 있다. 유대인이지만 독일의 대표 작가인 괴테의 작품을 읽고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결코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과 다른 점을 찾고자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국적, 성별, 인종, 고향, 언어, 계층 등 나와는 다른 특징을 찾아내고는 그 다름을 쉽게 혐오하기도 하죠. 다른 점을 찾아내어 혐오하는 행위는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에게 노란 별을 달게 한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운명줍줍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우슈비츠의 굴뚝 같은 삶의 고통 속에서 죄르즈같이 행복 비슷한 것을 찾아내실 수 있겠나요? 선택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이 임레케르테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학줍줍이었습니다. 다시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